네, 9시입니다. 하태민 경제TV 개장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너무 소망하는 방송.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되려고 애쓰는 방송입니다. 자, 개장했는데요. 오늘 개장 전 방송에 말씀드렸던 대로 개장 후에 외국인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 초점을 맞추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요, 오늘 출발 분위기를 보면, 알테오젠 바이오주들이 오늘도 그래서 지금 시장의 중심축은 바이오와 AI다 말씀드렸는데, 알테오젠 플러스 출발이고요. 네, 지노믹 트리, 파라사이 바이오 강세를 좀 보이고 있네요. 지금 키움증권의 허혜민 애널이 참 바이오 쪽은 나름, 상당히 깊이 있는 리포트들을 많이 쓰는데요. 어제 그분이 탑5 중에 파라사이 바이오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제 많이 했던 레고캠 바이오를 좀 조용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이스건이 AACR, 네. 아마케죠. 우리 여러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 바이오주들도 좀 플러스 분위기에 출발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쪽도 종목별로 오늘은 유진테크가 좀 돋보이네요. GST 말씀드렸듯이 액침 냉각 어쩌고 하는데 그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구체적으로 뭐 성과나 이런 건 없어요.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그 손절매 원칙을 꼭 지키시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2차 전지 안 볼까? 2차 전지는요, 오늘은 혼조권이네요. 네. 그냥 혼조권이고요. 방사는 좀 어떤가요? 방사는 어제 좀 무리해서 그런죠. 오늘은 조금 약보합 국면입니다. 네, 게임도 고만고만하고요. 엔터도 고만고만하고요. 오늘은 루닉, 네, AI 의료가 조금 강세 출발하네요. 다음에 가온 칩스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AGI 저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AI 시대에 저전력을 쓰는 가온 칩스 요게 좀 저거에 부각됐다는 거. 오픈 엣지가 아까 말씀드린 한국의 암이다 하는 리포트가 나왔다. 그 다음에 오늘 한미반도체 강세고요. 역시 오늘도 AI 시장의 중심축 하나 AI 관련주들이 플러스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I나 바이오 둘 중에 하나 다리를 걸쳐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오늘은 고만고만하고요. 금융 그 다음에 그 주주하는 우량주들. 근데 이런 주식들이 힘을 좀 내려면 외국인들이 좀 사줘야 되는데. 자, 지금 출발 상황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양시장 순매도 출발입니다. 어제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이스건님처럼 ANCR 이런 게 앞에 있고 최근에 알테오젠의 저 부분들 성과 알테오젠이 의미하는 게 결국 그동안 제가 그동안 쭉 누차 말씀하신 우리나라가 일반적인 분들은 우리나라가 바이오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한테 굉장히 맞는 게 바이오 신약 개발 분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미경, 비싼 현미경과 노력만 있으면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딱 맞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래서 물론 임상하고 이런 데는 대규모 자본이 들어갔지만 베링거 인겔하임 이런 데는요, 그 박사급 인력을 두고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일을 안 합니다. 이런 AACR 이런 거 이렇게 열리면요, 가가지고 누가 무슨 후보 물질 하나 발표하는 거 들어보고 저거 될 것 같아? 그러면 거기다 가서 계약을 해가지고
임상을 하는 거죠. 그런 거 이렇게 노력해서 여기서 나오는 후보 물질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임상 3상에 좀 가까운 우리나라 바이오주들을 좀 눈여겨보니 택톰솔입니다. 우리가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물질들은요, 1상 혹은 전임상부터 이미 기술 이전 계약이 돼버립니다. 될성불은 떡잎이라 그럴까요? 그냥 3상까지 간다 이러면요, 거의 힘들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사는 이번에 알테오젤은 물론 이건 신약 후보 물질은 아니고요. 우리가 링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요. 어쨌거나 이걸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서 바이오 산업 전반에 어떤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달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주들, 자, 오늘 그 속에서 루닉 같은 이런 AI 의료를 좀 강세를 보이고요. 지노미트리 강세를 워낙 그동안 설명드려서 제가 뭐 시간 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속에서 오늘은 AI 의료가 좀 고개를 들고요. 그 다음에 AI 관련 장비들, HBM 관련 장비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좀 AI와 바이오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방산도 플러스가 낮군요. 방산도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여기 풍산. 저는 요즘은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은 아시지만 풍산 잘 모르니까요. 풍산 다시 설명드릴게요. 103140. 풍산이 워낙 이 회사가 IR을 안 하는 회사라서 애널리스트들이 싫어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신동과 방산. 근데 지금 방산이 굉장히, 근데 신동사업이 이 회사는 구리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방산은 그는 좀 다른 영역 아닙니까? 그래서 방산 부분이 커지면서 포탄이죠. 결국 방산 부분이. 포탄 공급 계약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극비고 또 이미 계약을 됐지만 발표를 나중에 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우리 방산 부분은요, 꼭 드러나는 것만 볼 건 아니다. 근데 최근에 프랑스의 그 대통령이 프랑스의 대통령이 어제 체코를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입니다. 나토에서 군사를 파병해야 된다. 그리고 그 50만 발 정도는 나토 역외에서 구매를 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생산 캐파가 안 되니까. 그럼 역외에서 50만 벌 구입할 때가 뭐 풍선밖에 한국밖에 없잖아요. 한국의 풍선밖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는 뭐 우리가 익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풍산, 포탄 제가 우습게 보지 말라 그랬죠. 포탄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포탄도 첨단 폭탄 많습니다. 종류가. 풍산은 그 첨단 포탄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요즘은 탕 싸가지고 하늘을 지가 찾아서 가는, 그래서 어디서 쐈는지 모르도록 하는 포탄까지 풍산은 다 개발해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도 이제 방산주 중에 중요한 방산주 중에 하나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샤들루라님 엑시콘, 요거는요, 엑시콘 네오셈, 요쪽은 지금 CXL 관련주라고 얘기를 하죠.
CXL은 뭐랄까요? 서로 소통하는 그 좀 쉽게 이해를 하면요. 지금 뭐 삼성이 지금 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HBM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다른 HBM이라는 거는 이미 엔비디아의 GPU가 있고 GPU가 있으면 옆에 HBM이 이렇게 모듈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CXL은 아직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개념들 아니고 각 그 뭐랄까 뭐 CPU, GPU 막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공통으로 쓰는 것들은 하나의 CXL로 모아가지고 쓰자. 각각 있으면 비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개념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이게 HBM처럼 큰 성과가 날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다른 개념이 있더라. 그런 건데, 어쨌거나 엑시콘, 네오셈 이런 것도 뭐 지금 HBM 이런 분위기로 AI HBM으로 분위기로 가니까 이들도 같이 부각이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꼭 그 단타 위주로만 하시고요. 손절매 원칙을 꼭 지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CXL이 뭐 앞으로 삼성이 강조를 하니까 엄청 잘 것 같, HBM처럼 잘 갈 것 같아요 해서 중장기로 투자하고 이럴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자, 9시 11분입니다. 수급하면서 정리를 할게요. 자,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오늘도 순매도 출발이라서 조금 실망스럽네요. 어제 한 달 반 만에 가장 큰 규모로 팔았다는데 오늘 외국인들 봐야 되는데 지금 순매도 출발이고요. 지수는 0.3% 상승했으나 상승 종목이 351, 하락 종목이 462, 하락 종목이 많아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순매도 지금 보이고 있고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지수는 0.1% 올랐지만 상승 종목은 644, 하락 종목은 843. 오늘도 역시 하락 종목이 많다. 그 속에서 최근처럼 AI와 바이오 중심으로 테마 장세는 형성되는데 과연 이런 불안한 흐름이 언제까지 전개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단 외국인이 양시장 순매도 출발하고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인 요인은 보이지 않는다. 남아있는 거는 기관들이 얼마나 어제처럼 활발하게 종목들을 매매를 해주느냐 그게 달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에 삼성물산 강세가 좀 돋보이는 거예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오늘 코스피의 순매도지만 삼성물산 강세를 돋보입니다. 이거 보면 주주하는 우량주도 이건 단기적 재료라기보다는 지금 최근에 보니 2020년에 비해서 2023년에 자사주 취득, 소각 이런 게 한 3배에서 4배 정도 했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한 2020년,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일본처럼 기업 그동안에는 주구장창 상장하고 소각은 없고 주구장창 상장 주식 수만 늘어났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시대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결국 상장 주식보다 소각하는 주식이 더 많아지면 기업 가치는 주가로 올라가겠죠. 지금 우리가 좀 그런 차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굉장히 고무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중장기로 투자할 수도 있겠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정말 중장기로 투자할 만한 028160인데요.
삼성물산은 우리가 잘 아는 듯 하면서 잘 모르는 회사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물산. 삼성물산 액면가 100원입니다. 네. 자본금 187억. 아하, 이렇게 작습니다. 이게 이제 10억 단위인데 매출은 40조씩 하죠. 1년에 매출. 그래서 자본금 187억짜리가 1년에 매출이 네, 작년에 41조 했네요. 영업이익이 2조 8천억 났습니다. 아, 엄청나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매 3년 내내 영업이익이 1년에 2조 이상 나는 참. 근데 그럼 뭘 하는 회사인가요? 옛날에 삼성건설이라고 상장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물산은 합병을 했죠. 건설 부분이 크게 차지를 하고, 원래 삼성물산은 종합상사니까요. 상사 있고 보니까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도 이 집이고요. 그 삼성 그 패션도 있지 않습니까? 삼성 바이오 로직스, 삼성 바이오 에피스 바이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지주회사적 성격이지만 기존 사업이 명확하네요. 그래서 지주회사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주회사 성격인 이유가 네, 삼성그룹 주식들을 네, 짱짱하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43%, 전자 4.4%, 생명, 네, SDS까지 핵심 주식들을 다 가지고 있네요. 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익도 많이 나고 핵심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올해 내년에 각각 781만 주식도 소각까지 한다. 그럼 계속 주식수가 자본금이 그동안에 보면 감자 자본금에서 주식을 소각하면서 자본금도 줄어들었죠. 191억에서 185억 됐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자본금은 줄어들지 않지만 발행 주식수는 줄어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러는 게 우리나라 빨리 액면가 이거 없애야 됩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래 가지고 발행 주식수와 시가총액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앞으로는 주주 할인 정책을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삼성물산 이런 거는 정말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유할 만한 세대가 된 거죠. 그래서 삼성물산이 저런 회사였구나 조금 놀라셨죠? 그래서 시대가 이제는 좀 중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 올해가 원년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물산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주식도 소각하고 배당도 주고 그러면 기업 주가도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붕산이 많이 오릅니다. 글쎄 제가 말씀드린 와중에 많이 올랐네요. 프랑스 대통령이 체코 방문한 것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붕산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중하는 우량주들이 강세인데요. 보니까 메리츠 금융주도 플러스 나왔고요. 삼성화재, 삼성물산 이것들이 좀 확산된다면 이제 동원산업이나 KCC 등등 SK스퀘어 등등 이제 그런 종목을 앞으로 확장될 것 같은데 그럴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크래프톤, W게임즈, NHN 이런 것들 다 그런 종목들인데 일단 오늘 시간이 갈수록 주저하는 우량주들도 고개를 좀 드네요. JM님, 시장이 또 언제 또 저러다가 탁 반영이 될 수 있는 거죠. 낚시를 하는 느낌으로 기다려 보시자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원산업은요, 잘 모릅니다. 006040요. 아직도 펀드 매니저들이 꼭 예전에 제가 엔캠 얘기할 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때 작년에 4분기에 제가 올 초도 그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펀드 매니저들은 전액 하면 잘 모른다. 말씀드렸잖아요. 누차 말씀드린 동원산업도 그래요. 잘 모릅니다. 이런 회사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동원 참치캔 아닙니까 정도밖에 몰라서 동원산업도 매출이 1년에 한 9조 정도 하는. 네. 그래서 지금 작년, 재작년에 영업이익이 거의 5천억 가까이 나는. 네. 5월 12일 기준으로요. 5월 2일 기준으로 자사주를 무려 1046만 주나 소각해버립니다. 그럼 자본금이 이제 360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시간이 갈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나. 자사주 소각으로 치면 1등입니다. 네, 아직 펀드 매니저니까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곁에는 우리 하 대표가 워낙 자만자고 맨날 이런 것만 하니까 빨리 알려드려서 그게 좀 탈 아닌 탈이죠. 난양밀커님, 우리나라에 SMR 관련주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 우리나라가 SMR 소형원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공인을 받았어요. 기술의 그 설계의 기술에 대해서. 그러다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탈원전 이러면서 기존에 있는 것까지 싸그리 다 없애버렸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좀 기존에 잘하는 건 잘하게 하면서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 이러면 될 건데 왜 있는 멀쩡하게 잘하는 것까지 싸그리 없애가면서 그렇게 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또 더 열심히 하면 우리나라 또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방산주 오늘 풍산이 정말 돋보이네요.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아까 풍산 제가 설명드릴 때가 플러스 1,000원 이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 플러스 4,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루닛 오래간만에 의료 AI주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루닛 한번 볼까요? 328130 특히 요즘 장은요 좀 기업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루닛 아유 윤영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루닛님 슈퍼챗 너무 매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루닛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루닛은 러닝 유닛이란 말을 줄인 게 루닛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루닛의 가장 잘못한 점은 이렇게 지난번에 100% 무상증자 제가 이걸 가지고 되게 뭐라 그랬죠. 제발 경영자 여러분 무상증자를 무상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가를 반토막을 내면서 하는 게 절대 무상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멍청한 짓입니다. 자본금을 배로 갑자기 늘린다는 것은 정말 무지한 짓입니다. 제발 좀 있는 짓 하지 마십시오. 이제 무상증자는 악재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회사는 루닛 인사이트와 루닛 스코프, 루닛 인사이트는 그 여성들의 유방암, 폐암 이런 거,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의사의 눈을 대신해서 눈을 보조해주는 수십만 장, 수백만 장의 엑스레이를 학습을 해가지고 저렇게 생기면 저게는 좀 이상한데요. 저걸 좀 유심히 한번 정밀 검사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유니스코프는 요게 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4분기에 루니스코프 매출이 요게 처음으로 이 앞에 루니스코프 매출은 그냥 의미 있는 매출은 아니었어요. 이게 실질적 매출이 2분기에 처음 생기고 난 4분기에 생겼다. 요게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자, 중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닛 인사이트는 폐암, 엑스레이를 보고 얘가 폐암일 수도 있겠어요. 정밀 조직 검사해 보세요. 아니면 루닛 MMG 이런 것들은 여성들의 유방암, 메모그래피죠. 그 다음에 DBT 이런 거는 이거는 3D입니다. 앞에 MMG는 2D고요. 이건 3D입니다. 유방암 같은 쪽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미 유방암 같은 경우는 스웨덴 최대 고란병원하고 이미 전에는 의사 2인 하는 것보다 의사 1인과 루닛 MMG하고 하는 게 더 유방암을 잘 발견하더라. 이래가지고요. 이미 이제 최초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루닛스코프는 좀 뭐랄까요. 조직 슬라이더 이미지 분석기라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특히 이 가든트 헬스케어 이 회사가 어마어마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처음으로 투자한 회사가 루닛입니다. 그러니까 루닛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회사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암세포에 있는 PDL1이 있다고 PDL1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면역세포에 PD1이 있습니다. 얘가 둘이 만나버리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니까 얘를 못 만나게 하는 게 면역항암제다. 이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PDL1이 있어야 면역항암제를 써도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를 찾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뭐 이런 등등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발굴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지 혹은 기존의 약물들을 투여할 때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주로 하는 회사가 루닛이구나. 그래서 특히 이번 4분기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 루닛스코프 매출 10억 발생 요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성장성은 역시 여전히 의심할 게 없다. 저는 그런 판단을 내렸는데 네. 오늘은 좀 움직이네요. 자, 9시 27분입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많이 파는데요. 야, 오늘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어느 정도 팔아야 종목 장세도 되는데 자, 그렇습니다. 코스피는요, 지금 어제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제는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많이 팔고 코스닥을 상대적으로 좀 덜 팔았는데 오늘은 지금 코스닥을 더 파네요. 코스피 지금 700억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매도가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지수는 아직 0.2% 상승 중인데 상승 종목은 289, 하락 종목이 570, 하락 종목이 일방적으로 많고요. 16분 전에 비해서 상승 종목이 62종목이 줄어들었고 하락 종목이 108종목이 늘었네요. 하락 종목 일방적으로 많습니다. 코스닥은 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네요. 코스닥 지금 외국인 1100억이니까 이렇게 많이 파니까 지수가 마이너스로 들었으면 0.4% 빠졌고요. 아까 17분 전에는 플러스 0.1%였는데 지금 상승 종목이 406, 하락 종목이 1130. 그래서 상승 종목이 238종목이 줄어들었고요. 하락 종목은 267종목이 늘었네요.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렇게 외국인이 아직 뭐 개장 초반입니다만 외국인이 이렇게 계속 순매도가 되면 종목 장세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개장 전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스닥이나 다우나 마찬 뭔가 3월 들어서는 기존의 조정과는 양상이 좀 다르다. 좀 꺾이는, 그동안 또 많이 오르기도 했으니까 많이 묻다 이가. 네. 그래서 조정에 들어가는 것도 좀 당연해 보이고, 만약에 조정에 들어가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어제처럼 외국인이 우리 유가증권 시장에서 한 달 반 만에 가장 큰 폭 순매도했는데, 오늘도 만약에 지금도 순매도가 큽니다만 이렇게 이어진다면 우리 시장도 좀 얼어붙을 것만 같은 그런 흐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염두에 두시고 여차하면 현금화하고 다시 본다.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JM님, JLK는 어떻게 보시나요? 추매. 지금 가격은 제가 볼 때는 별 부담은 없다고 보는데, 루닛의 움직임을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 다만 지금 전체 시장이 좀 거시기하네요. 그래서 전체 지금 시장 흐름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종목도 지수가 뭐 올라가거나 어느 정도 횡보를 할 때 종목이 움직이셨지, 일단 지수가 꺾여버리면 종목도 참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종목보다는 시장 흐름을 한번 보시자고요. 시장이 여기서 지수가 꺾여버리면 종목 장세도 재료주 장세도 좀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애매한 시점이라서 다만 매매를 하시더라도 그러시면 되죠. 대신에 여차하면 내가 판다. 네, 여차하면 팔고 다시 번다. 이런 마음으로 대응하시면 괜찮으시겠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 말씀드렸듯이 일단 해외 시장이 3월 들어서는 이전과는 좀 다르다. 해외 증시가 이제 좀 조정을 들어갈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 말은 지금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대한 순매수가 급감할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두 번째, 우리 시장은 이미 지난 11일 중에 10일이 하락 종목이 많았다 들었지 않습니까? 겉은 멀쩡해 보여도 그동안 쏘골뱅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외부에서 외국인 순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면 쉽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재료주 장사도 네, 외국인이 막 순매도를 이렇게 해버리면 전개되기가 쉽지 않다. 이 염두에 두시고 지금은 이런 관점을 먼저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재료주 장세에 대해서 매매는 하시더라도 이런 흐름이 큰 흐름이 뭔가 좀 쎄하네 좀 힘들다 싶으면 여차하면 현금화한다 하는 마음으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고, 재료주는 지금 흐름 보면 AI, 바이오, 방산 이 큰 흐름이네요. 요 범주 속의 종목을 매매하시는데 대신 여차하면 내가 현금화한다. 이렇게 대응하시고, 이제 남은 시간은요, 외국인이 달려 있습니다. 외국인이 과연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양상으로 전개된다면, 그동안에 우리 횡보했던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도 하락세로 접어들 수도 있지 않나 싶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런 관점을 조금 방어적인 태도로 보시고 여차하면 현금화 한다. 종목들은 AI, 바이오, 방산 위주로만 한다.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말씀 나눈 것 중에 풍선이 제일 요즘은 오르면 막 10%씩 오르는 거 금방금방 올라버리네요. 자, 저는 계속 여러분 대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합리적 판단하실 수 있도록 참모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전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우리 정혜님 프로듀서 시호님 모시러 오도록 하겠습니다.